어서 오세요.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어떤 분이신지 압니다. 오래도록 세상의 풍파를 묵묵히 견뎌오신 분이십니다. 뜨거운 여름날 땡볕 아래에서도,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도, 때로는 속으로 눈물을 삼키면서도 자리를 지켜오셨습니다. 가족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스스로의 신념을 위해. 그 세월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감정입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닙니다. 바로 감정입니다. 감정 하나가 하루를 천국으로 만들기도 하고 지옥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감정 하나가 소중한 관계를 살리기도 하고 한순간에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 감정이라는 파도 앞에 더 자주 서게 됩니다. 작은 일에 서운하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 가슴이 쿵 내려앉고 가끔은 스스로도 왜 이렇게 예민해졌을까 싶어 당황스럽기도 하지요.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자녀가 전화를 잘 안 받는다 싶으면 하루 종일 서운한 마음이 가시질 않는다. 이웃이 인사를 받아주지 않았는데 그게 자꾸 마음에 걸린다. 오래된 친구가 예전과 다르게 느껴져서 밤새 뒤척인다. 혹은 뉴스를 보다 화가 치밀어 올라서 혈압이 오르는 것이 느껴진다. 이것은 여러분이 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오랫동안 진심으로 뜨겁게 살아온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의 깊이입니다. 그러나 그 깊이가 때로는 나 자신을 먼저 지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한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법이 아닙니다. 감정을 없애는 법은 더더욱 아닙니다. 감정의 파도를 스스로 다스리는 법, 그 지혜를 오늘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마지막에 드리는 말씀이 어쩌면 오늘 하루 여러분께 가장 필요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화를 내면 내 손해인가?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살다 보면 이런 날이 있지 않으셨나요? 가족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하루 종일 머릿속에 맴도는 날. 오랜 친구가 약속을 어겼는데 그 서운함이 일주일을 갔던 날. 혹은 뉴스를 보다 화가 나서 저녁 내내 가슴이 두근두근했던 날. 그 감정들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화가 나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서운한 것은 당신이 그만큼 진심으로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한 가지 사실을 조용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붓다의 가르침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남이 저지른 실수에 대해 내가 대신 벌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아 하루 종일 화를 안고 살면 정작 누가 힘든 걸까요? 상처를 준 사람은 이미 저녁밥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 나 혼자 가슴을 끌어안고 밤을 지새우는 겁니다.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당신 밖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제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당신의 반응은 언제나 선택할 수 있다. 감정을 날씨에 비유해 볼까요? 날씨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비가 오는 날, 우리가 아무리 화를 내도 비는 멈추지 않습니다. 태풍이 온다고 소리를 질러봐야 바람 한 줄기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산을 쓸 것인가, 비를 맞으며 화를 낼 것인가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비 오는 날을 탓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우산을 펼칩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쾌한 일은 인생에서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이 나를 얼마나 흔드느냐, 그것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수록 왜 이것이 더 중요할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몸입니다. 격렬한 감정 반응, 특히 분노와 스트레스는 혈압을 급격히 높이고 심장에 부담을 주고 면역력을 저하시킵니다.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강한 분노를 경험한 후 2시간 이내에 심근경색 위험이 무려 8배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금방 회복했지만 60대 이후에는 그 여파가 훨씬 길고 깊습니다. 내가 화를 낼 때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나 자신의 몸입니다. 화는 칼날과 같습니다. 남을 향해 휘두르려다 내 손을 먼저 베는 것이 화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관계입니다. 강물을 생각해 보세요. 강물은 언제나 흐릅니다. 바위를 만나도, 돌부리를 만나도 강물은 돌아가면서 흐릅니다. 유연하고 부드럽고, 그러나 결국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그러나 물의 흐름이 거칠어지면
강바닥이 깎이고 둑이 허물어집니다. 감정도 그렇습니다. 오랜 세월 쌓아온 소중한 관계들이 격렬한 감정의 파도 한 번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한 친구와의 우정이 한순간의 감정적인 말 한마디로 금이 가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한 번쯤 경험했거나 목격했을 겁니다. 관계는 한 번 금이 가면 다시 붙여도 그 자국이 남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바로 품격입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온 사람에게는 나이 자체가 품격이 됩니다. 그리고 그 품격의 핵심은 무엇을 잃었는가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가입니다. 젊었을 때는 능력이 권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든 후에는 태도가 권위를 만듭니다. 작은 일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따뜻하고 의연하게 대응하는 사람, 그런 분 곁에 있으면 왠지 모르게 안심이 되지요. 사람들은 그런 분을 어른이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나이가 많은 분이 아니라 진짜 어른. 그런데 한 가지 오해하지 마세요. 감정을 다스린다는 것이 감정을 숨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픈 것을 아프지 않은 척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서운한 것을 모른 척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감정은 충분히 느끼되 그 감정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내가 감정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파도가 치는 바다 위에서도 배는 항해할 수 있습니다. 파도를 없앨 수는 없지만 배의 방향은 내가 정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다스린다는 것은 그 진짜 어른이 되는 길입니다. 노년의 품격을 지키는 감정 절제법 7가지. 자, 이제 핵심입니다. 이론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내일부터 써먹을 수 있는 감정 절제의 7가지 법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천천히 마음에 새기면서 들어주세요. 법칙 1. 3초 멈춤의 법칙. 반응하기 전에 숨 한 번 쉬세요. 누군가의 말에 발끈하고 싶은 순간 즉각 반응하지 마세요. 딱 3초만 멈추십시오. 하나, 둘, 셋. 이 3초가 감정과 이성 사이의 문을 열어줍니다. 뇌의 감정 중추인 편도체가 활성화된 뒤 이성적 판단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개입하기까지 약 3초에서 5초가 필요합니다. 이 짧은 시간이 여러분의 하루를, 소중한 관계를 지켜줍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이 계십니다. 70이 넘으셨는데 그분은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화가 나면 주먹을 쥐고 5을 셉니다. 하나, 둘, 셋, 넷, 5.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더군요. 그분이 그 나이에도 주변 사람들로부터 한결같이 존경받으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습니다. 다음에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딱 이 말 한마디만 속으로 하세요. 잠깐, 3초. 그 3초가 여러분을 지킵니다. 법칙 2. 침묵의 힘. 말하지 않는 용기가 가장 큰 용기입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침묵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우리는 종종 말을 해서 후회하지, 침묵해서 후회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특히 화가 났을 때 내뱉은 말은 거울에 던진 돌과 같습니다. 돌은 회수할 수 없고 금간 자국은 영원히 남습니다. 그 말만 하지 않았어도 이런 후회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살면서 가장 아프게 남는 것은 누군가가 나한테 한 말이기도 하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화가 났을 때 단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오늘 내가 뱉는 말이 내일의 나를 만든다. 말하고 싶을 때 한 번 더 입술을 다무는 것, 그것이 가장 강한 힘입니다. 침묵은 무기력함이 아닙니다. 침묵은 성숙함의 언어입니다. 법칙 3. 감정을 그릇에 담는 법. 그릇의 크기를 키우세요. 우리의 마음을 그릇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작은 그릇은 물 한 방울만 들어와도 넘쳐 흐릅니다. 그러나 큰 그릇은 폭풍우가 쏟아져도 여유가 있습니다. 마음의 그릇을 키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연습입니다. 나를 서운하게 한 그 사람도 어쩌면 자신의 힘든 사정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무뚝뚝하게 대하는 자녀는 어쩌면 직장에서 너무 지쳐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연락이 뜸한 친구는 어쩌면 자신만의 어려움을 혼자 감당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저 사람도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 이 한 문장이 그릇을 넓혀줍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관점 전환이라고 부릅니다. 관점을 전환하는 순간 분노는 이해로, 서운함은 연민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한결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법칙 4. 5년 후. 법칙. 이것이 5년 뒤에도 중요한가? 화가 날 때 딱 이 질문 하나를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이 일이 5년 뒤에도 중요할까? 우리가 분노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사실 5년이 지나면 기억조차 나지 않는 것들입니다. 오늘 식당에서 늦게 나온 음식,
버스에서 받은 무례한 시선, 가족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그 순간은 분명 속이 끓지만 5년 뒤 그것이 내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까요? 더 나아가 이런 질문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여러분을 그토록 분노하게 했던 일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기억조차 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때는 그 일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이 질문은 감정에 달려드는 속도를 늦춰주는 마법 같은 브레이크입니다. 5년 뒤에도 중요한 일인가? 중요하다면 진지하게 대처하세요. 중요하지 않다면 흘려보내세요. 그것이 지혜입니다. 법칙 5. 자연과 함께하는 감정정화법. 하루 10분 하늘을 보세요. 마음이 어지러울 때 잠시 밖으로 나가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나무를 보십시오.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십시오. 자연은 언제나 제 속도로, 제 흐름대로 움직입니다. 강물은 바위에 막혀도 화내지 않습니다. 소리를 지르지도 않습니다. 그저 돌아가면 그만입니다. 하늘의 구름은 어떤 폭풍이 지나가도 결국엔 맑아집니다.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봄은 반드시 옵니다. 자연을 바라보는 것은 단순한 산책이 아닙니다. 나도 저 강물처럼, 저 하늘처럼 흐를 수 있다는 것을 몸으로 배우는 시간입니다. 실제로 일본 도쿄대학교 연구팀의 연구에서 자연 속에서 15분만 걸어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유의미하게 낮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거창한 등산이 아니어도 됩니다. 아파트 화단의 꽃 한 송이를 바라보는 것도, 베란다에서 하늘 한번 올려다보는 것도 충분합니다. 하루 10분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달라집니다. 법칙 6. 감사 일기. 감정의 물길을 바꾸는 가장 쉬운 방법. 감정은 물길과 같습니다. 한번 파인 물길은 계속 그 방향으로 흐릅니다. 부정적인 감정에 자꾸 에너지를 쏟으면 마음의 물길이 그 방향으로 점점 더 깊어집니다. 그 물길을 바꾸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하루를 마무리하며 감사한 일 3가지를 적는 것입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따뜻한 밥을 먹었다. 좋아하는 드라마를 봤다. 바람이 좋았다. 손주가 웃는 얼굴을 봤다. 오랜만에 햇살이 따뜻했다. 이 작은 감사들이 마음의 물길을 긍정의 방향으로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돌려놓습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의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 교수는 감사 일기를 3주간 쓴 사람들에게서 우울증 수치가 크게 낮아지고 행복 지수가 뚜렷하게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루 5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밤 자기 전에 딱 3가지만 적어보세요. 법칙 7. 나 자신에게 친절하기. 자기 연민의 힘. 마지막 법칙은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에게는 한없이 관대하면서 나 자신에게는 가장 가혹한 심판관이 됩니다. 자식에게는 괜찮아, 실수할 수도 있지라고 말하면서 정작 자신이 실수했을 때는 내가 왜 그랬을까, 정말 한심하다고 스스로를 몰아붙이지요. 오늘 화를 냈다면, 말 실수를 했다면 스스로를 너무 몰아붙이지 마세요. 오랫동안 열심히 살아온 사람에게도 힘든 날은 있습니다. 감정이 푹 받치는 날도 있습니다. 그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임의 증거입니다. 괜찮아. 오늘은 힘들었어. 내일은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이 말을 매일 밤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해주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말이 여러분의 마음을 회복시킵니다. 자기 자신에게 친절한 사람은 타인에게도 자연스럽게 친절해집니다. 그리고 그 친절함이 돌아와 내 마음을 다시 채워줍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결국 모든 좋은 관계의 출발점입니다. 결론. 평정심이 가져다주는 평화와 존경. 감정을 다스리는 삶이 가져다주는 선물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고요함입니다. 마음이 고요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주변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그 안에서 평화로운 섬처럼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은 전염됩니다. 그런 분 곁에 있으면 왠지 모르게 나도 차분해지고 안심이 됩니다. 폭풍 속의 등대처럼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주변 모든 이들의 항구가 됩니다. 두 번째는 존경입니다. 젊었을 때의 존경은 능력에서 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든 후의 존경은 태도에서 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는 모습,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는 의연함. 그것이 진정한 어른의 권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매일의 선택으로 쌓아가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선택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그 선택들이 쌓여 한 사람의 품격이 됩니다. 세 번째는 건강입니다. 평정심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삽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낮고 면역 기능이 좋고 잠을 더 잘 잡니다. 실제로 백세인들을 연구한 결과 그들의 공통점 중 하나가 바로 감정의 회복 탄력성이었습니다. 크게 흔들려도 빨리 돌아오는 힘. 감정을 다스리는 것은 단순한 덕목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현명한 건강법입니다. 바람이 불어야 나무의 뿌리가 더 깊어집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세월의 풍파들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뿌리를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견뎌온 모든 순간들이 지금의 여러분을 만들었습니다. 그 세월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혹시 지난날 감정의 파도 앞에서 흔들렸던 순간들이 떠오르셨나요? 그 기억이 부끄럽게 느껴지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흔들렸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더 단단해지고 계신 겁니다. 넘어진 적 없는 사람은 일어서는 법을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미 몇 번이고 일어섰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 해오셨습니다. 등불 하나가 어둠을 밝힐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의 등불이 되어주세요. 거창한 변화가 아니어도 됩니다. 내일 아침 단 한 번만 화가 치밀어 오를 때 3초 멈춰보세요. 그 하나의 선택이 오늘의 여러분을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어른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그리고 그 작은 선택이 쌓이고 쌓여 언젠가 여러분 곁의 누군가에게 평생 잊지 못할 어른의 모습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이 채널을 만들 때마다 화면 저 너머에 계신 여러분을 생각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무게를 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대단한지 부디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7가지 법칙 한꺼번에 다 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하루 마음에 드는 것 딱 하나만 내일 한 번만 해보세요. 3초 멈춤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이 채널이 계속 좋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필요하실 것 같은 소중한 분께도 공유해주세요. 그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하루를, 어쩌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따뜻하고 깊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부디 건강하시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